근골격계 건강문제. 근골격계 해부생리. 근골격계는 우리 몸의 움직임과 자세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며 신체의 다른 조직을 지지한다. 근골격계는 뼈, 근육, 연골, 인대, 관절로 구성되어 있다. 뼈는 우리 몸의 크기와 모양을 정해주는 역학적인 구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림 2의 27과 같이 수많은 뼈가 관절을 이루고 있으며 뇌와 심장 및 폐를 보호할 뿐 아니라 내부에 조혈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무기질을 저장하고 있어 무기질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뼈와 연결된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하는데 골격근은 몸의 움직임, 열 발생, 몸의 지지 및 자세 유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응되어 있다. 근골격계 건강 문제.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골 소실이 골 형성보다 증가하여 골량이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뼈에 구멍이 나고 부서지기 쉬우며 쉽게 골절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퇴행성 골 소실은 35에서 40세가 시작되는데 폐경 후 골다공증과 노인성 골다공증이 해당된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골 소실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진다. 그 이유는 에스트로겐이 골 소실 자극 물질의 생산을 억제하고 골 형성 자극 물질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골 소실량이 골 형성량보다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남성은 갑작스런 호르몬의 변화가 없고 최대 골량이 여성보다 높으므로 골다공증의 발생률이 낮다. 70세가 되면 여성은 총 골량의 약 30%가 감소되며 남성은 약 15%가 감소된다. 퇴행성 골소실의 다른 영향 요인으로는 저체중,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부적절한 영양,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부족 등이 있다. 골다공증 환자는 대부분 골절이 발생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증상에는 키가 작아지고 척추의 국소적 압통, 복부 돌출 등이 있다. 골다공증의 진단에는 골밀도 측정기가 많이 이용된다. 골다공증은 예방이 중요하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 골량을 증가시키고 골소실의 시작을 지연시키며 이후 발생하는 골소실의 속도를 느리게 해야 한다. 30세 전후에 도달하는 최대 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고칼슘 음식을 충분히 섭취시키고 꾸준한 운동을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골중량을 최대한 축적시켜 놓아야 하는 이 시기에 다이어트로 뼈에 손상을 주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다.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한 연령이 어릴수록 골중량이 적은 사람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젊은 여성의 다이어트가 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 20에서 49세의 칼슘 권장 섭취량은 1일 700mg인데 폐경 후에는 1000에서 1500mg으로 증가한다. 폐경 직후에는 칼슘의 섭취를 증가시켜도 골 소실률의 감소에 영향이 많지 않으나 연령이 증가하면 칼슘의 흡수도 증가하므로 칼슘의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 칼슘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 금연, 소량의 음주, 규칙적인 운동이 권장되는 운동의 유형은 뼈를 자극하기 위해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권장한다. 또한 노인에게는 비타민 D의 생성을 위해 일광욕이 필요하며 실내에서만 활동하는 경우는 경구로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골다공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에스트로겐, 칼시토신, 알란드로네이트, 비타민 D 등을 투여하고 칼슘의 섭취를 증가시킨다. 칼시토닌은 갑상선 호르몬의 일종으로 골소실을 줄여주는 약이며 알란드로네이트 역시 골소실을 줄이고 골량을 증가시키며 골절 위험을 감소시키는 약이다.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서서히 손상되거나 퇴행성 변화로 관절 주위의 뼈와 인대 등이 손상되어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염증성 관절 질환 중 가장 많이 발생한다. 1차성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나이, 성별, 유전, 비만, 특정 관절 부위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차성 퇴행성 관절염의 주 원인은 관절 연골에 손상을 주는 외상, 질병 및 기형 등이며 세균성 관절염으로 관절 연골이 파괴된 경우, 반복적인 외상 후에 발생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관절염이 발생한 관절 부위의 국소 통증이며 대개 전신 증상이 없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과의 차이점이다. 통증은 초기에는 해당 관절을 움직일 때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병이 진행되면 움직임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 종창,
부종, 관절 부위에 압통이 나타나며 관절 연골의 소실과 변성에 의해 관절면이 불규칙해지면 관절 운동 시 마찰음이 느껴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며 간혹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간헐적인 경과를 보이기도 한다. 병력을 분석하고 검사 소견에서 보이는 관절의 여러 가지 변화와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적인 소견을 종합하여 진단한다. 관절경이나 수술 등을 통하여 퇴행성 변화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확진이 가능하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에 아주 중요하다. 또한 무리한 동작의 반복, 좋지 않은 자세 등이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적당한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은 관절염 예방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 따라서 환자가 질병을 제대로 이해하여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며 변형을 방지하는 것이 궁극적 치료 목적이다. 그러나 이를 변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로 교정하고 재활 치료를 시행하여 관절의 손상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환자가 통통을 느끼지 않는 운동 범위를 증가시켜 환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통풍이란 관절염의 일종으로 바람이 조금만 스쳐도 아플 정도로 통증이 심한 질환이다. 단백질인 퓨린, 헥산의 대사장애로 노폐물인 요산이 혈중에 많아지고 그 결과 요산 나트륨의 결정이 관절 주위에 침착되어 관절에 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약 20배 정도로 발병률이 높다. 관절 주위에 쌓인 요산 나트륨으로 인하여 각종 관절이 붉게 부어오르면서 통증을 일으킨다.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피하 조직에 딱딱한 혹이 생기며 관절 외에도 심장, 신장 등의 기관까지 영향을 미치고 다른 성인병을 동반하기도 한다. 고요산 혈증을 치료하기 위해 요산 생성을 억제하고 요산 공급을 제한하며 신장에서 요산 배설을 증가시켜야 한다. 약물 요법으로는 콜키신을 투여하는데 이 약물은 통증을 완화하고 요산을 배설하는 작용을 한다. 식이요법으로 퓨린이 적은 음식을 먹고 음주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요산의 배설을 돕기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효과가 있다. 비뇨생식기계 건강 문제. 비뇨기계 해부생리. 비뇨기계는 신장, 요관, 방광, 요도의 4개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장. 신장은 후봉벽의 복막 뒤에 좌우 1개씩 위치하며 강낭콩 모양과 유사한 기관이다. 신장의 기능 단위는 네프론인데 한쪽 신장에는 100만에서 125만 개의 네프론이 있다. 신장의 기능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몸속의 물의 양과 이온 농도를 조절한다. 독성 물질을 체외로 배출한다. 여러 호르몬의 작용으로 세포 밖에 있는 수분의 양과 혈압을 조절한다.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관여한다. 조혈 기능. 뼈를 만드는 내분비 기능을 한다. 여러 호르몬 대사에 관여한다. 인슐린, 글루카곤, 부갑상선 호르몬, 칼시토신 등. 요관, 방광 및 요도.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요관을 통해 방광으로 내려간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했다가 주기적으로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성인의 경우는 방광의 소변이 250에서 450cc 정도 찼을 때 요일을 느낀다. 요관은 짧고 근육으로 된 관으로 외관략근이 있는데 수의적으로 외관략근을 이완시키면 배뇨가 이루어진다. 비뇨생식기계 건강 문제. 요로결석.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 요로에 결석이 생겨서 배뇨 장애가 초래되고 그 결과 격심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요로 감염, 신부전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수분 섭취 감소는 요로 결석의 주 원인이다. 수분 섭취가 감소하면 요석 결정이 소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 요석 형성이 증가한다. 요로 결석은 유전적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발생 위험성이 높고 20에서 40대 젊은 연령층에서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온도는 요로 결석 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소변이 농축되어 요로 결석이 쉽게 생성된다. 햇볕에 많이 노출되면 비타민 D의 형성이 증가하여 요로 결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요로 결석은 갑작스럽고 급심한 옆구리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응급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통증은 갑자기 나타나 수십 분에서 수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사라진 후 또다시 나타나는 간헐적인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 남성의 경우 통증이 하복부, 고환, 음낭으로 여성의 경우 음부까지 뻗어가기도 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 오심, 구토, 복부 팽만 등이 동반되며 요로결석에 의한 혈뇨도 동반될 수 있다. 요로결석의 진단은 환자의 임상 증상과 요검사에 의해 진행되고 방사선 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된다. 수분 섭취 증가는 요로결석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요로결석의 재발이 빈번한 환자의 경우 예방을 위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관리 대기요법, 요로결석의 자연 배출을 기다리는 방법이다. 검사 결과 크기가 작고 하부 요관에 위치한 경우에는 자연 배출을 기대할 수 있다. 체외 충격파 쇠석술,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수술 없이 몸 밖에서 충격파를 발사하여 결석을 잘게 분쇄하여 자연 배출이 되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쇠석술로 분쇄된 요석은 대개 2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배출되며 3개월 후 시술의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결석이 크거나 단단하면 반복하여 시술하기도 한다. 요관 경화 배석술, 요관을 통해 내시경을 통과시켜 결석을 분쇄 혹은 제거하는 시술 방법이다. 이 밖에 신정 내 결석의 크기가 크거나 체외 충격파 쇠석술에 반응하지 않거나 이후에도 큰 결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신쇄석술을 시행하기도 하며 복강경이나 개복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비대해져 전립선을 통과하는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소변의 속도가 감소하는 증상을 말한다.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유전적 요인과 가족력도 연관이 있으며 고환의 노화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빈뇨, 지연뇨,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소변이 가능한 증상, 복압배뇨, 소변줄기가 가는 증상, 세뇨, 양뇨, 소변이 중간에 끊기는 증상, 단축뇨, 소변을 봐도 개운치 않고 또 보고 싶은 증상 등이 있다. 잔뇨감, 소변 속도 검사,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확진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약물요법을 시행한다. 최근에는 우수한 전립선 비대증 약제가 많이 개발되어 과거에 비해 수술 빈도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반복적으로 요로감염, 혈뇨, 요폐 등이 발생하거나 방광 내 결석이 생기는 경우 또는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 치료가 고려된다. 전립선 비대증의 예방법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암 환자 건강 문제, 암 환자 관리,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성 종양은 성장 속도가 느리고 전이되지 않아 생명에 큰 위협은 없다. 정상세포는 세포 내 조절 기능에 의해 성장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세포 수의 균형을 유지하지만 유전적 변이에 의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면서 세포의 성장 조절 신호와 무관하게 과다한 증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악성 종양, 즉 암이다. 암은 인접한 조직을 파괴하여 장애를 일으키고 혈액 및 림프를 통해 주변 조직으로 세포가 이식되어 그곳에 정착한 후 증식하는 전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생명을 위협한다. 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암을 처음으로 진단받은 암 발생자 수는 약 22만 9천 명으로 2015년에 비해 2.34% 증가하였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2016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으며 이어서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위암 17.1%, 폐암 14.8%, 대장암 13.9%, 전립선암 9.8%, 간암 9.8% 순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유방암 19.9%, 갑상선암 18.8%, 대장암 10.5%, 위암 9.2%, 폐암 7.3% 순이었다. 2017년 우리나라 총 사망자의 27.6%가 암으로 사망했으며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암 사망자의 22.8%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의 순이었다. 통계청 2018 발병 기전 및 발암 요인 암은 크게 3단계로 일어나는데 1단계 암 유발 개시 단계, 2단계 암 유발 촉진 단계, 3단계 암 진행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발암원이 DNA를 공격하여 돌연 변이를 유발하는 비가역적 반응이다. 2단계는 발암 개시된 세포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암 촉진 인자가 작용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양성 종양에서 악성 종양으로 전환하여 악성 종양의 특성이 증가하는 과정으로 2단계에서는 암 유전자와 암 억제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점차 증가하며 염색체 이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암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이러스와 세균,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유전적 요인, 식이 요인, 호르몬제 등이다.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예이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암을 유발하는 세균으로 밝혀진 바 있다. 발암성 화학물질에는 성면, 벤젠, 타르, 니켈, 비소, 담배 연기 등이 있으며 물리적 요인에는 만성 자극, 염증, 자외선, X선,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발생한 전리 방사선 등이 있다. 대부분의 암은 가족력을 지니며 발암물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암 발생률이 증가하므로 지방, 알코올, 염장이나 훈제 요리, 탄 음식, 고칼로리 음식을 피하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호르몬이 불균형하거나 호르몬 요법을 받을 경우 암이 유발될 수 있는데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 간세포암 등이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국립암협회에서 밝힌 암의 자료에 따르면 암의 원인의 70% 정도는 흡연, 만성감염,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음식, 음주, 방사선 및 화학물질의 노출 등의 환경 요인이 주를 이루며 유전적인 원인이 5%인 것을 보면 위험 요인을 피하고 생활 양식의 변화를 통하여 암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암은 초기에 특이한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다. 암 초기에는 암이 발생한 부위에서 국소적인 증상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암이 전이되면서 체중 감소, 쇠약감, 피로감, 무력감 등의 전신 증상을 보이게 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 인구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만 되면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암 사망의 30%는 흡연, 30%는 식이 요인, 18%는 만성 감염에 기인한다고 하였으며 이밖에 직업, 유전, 음주, 생식 요인 및 호르몬, 방사선, 환경오염 등의 요인도 각각 1에서 5% 정도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 2018. 따라서 생활습관을 변화시키고 발암 물질에 대한 노출을 피하며 조기 발견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는 암 예방 등 암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가암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암예방 10대 수칙의 실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을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 먹지 않기.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 예방접종 받기.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 수칙 지키기. 암 조기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이상과 같이 생활습관 변화와 관련된 암 관련 교육이나 발암 물질의 노출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 시행 등은 암 발생의 병리적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중지하는 1차 예방에 해당한다. 이미 암이 시작되었다면 조기 발견 및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다. 증상이 없더라도 고위험 연령에 도달했거나 유발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을 받도록 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국립암센터가 운영하는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발표한 7대 암 검진 권고안은 기존의 국가 암검진 대상 5대 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 권고안을 개정하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종인 폐암과 발병률이 가장 높은 갑상선암에 대한 검진 권고안을 새로이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7대 암 검진 권고안, 위암 40에서 74세, 2년, 위내시경, 위장 조형 촬영,
간암 40세 이상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연령과 상관없이 간경화증으로 진단받은 자, 6개월, 간 초음파, 혈청 알파테아 단백 검사, 대장암 45에서 80세, 1에서 2년, 분변 잠혈 검사, 대장 내시경, 유방암 40에서 69세 여성, 2년, 유방 촬영술, 자궁경부암 만 20세에서 이상의 여성, 3년, 자궁경부세포 검사, 자궁경부세포 도말 검사 또는 액상세포 도말 검사, 자궁경부세포 검사,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폐암,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금연 후 15년이 경과한 과거 흡연자는 제외. 55에서 74세 고위험군 1년 저선양 흉부 CT, 갑상선암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은 근거가 불충분하여 일상적인 선별 검사로는 권고하지 않음. 최근 10년 이내에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연속 3번 이상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75세 이상에서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를 권고하지 않음.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2016. 관리 암의 3대 치료 방법에는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이 있다. 환자의 상태, 종양의 형태나 크기, 암의 진행 정도 등 현실적 요소를 고려한 후 치료의 목표가 완전 치유적인 생존 기간의 연장인지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수술은 암 치료의 기본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항암화요법은 약물을 이용해 세포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를 약화시키거나 사멸시키는 전신적 중재로 수술이 적합하지 않거나 방사선에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한다. 또한 수술 및 방사선 요법으로 암을 치료한 후 암세포가 남아있거나 이미 다른 부위에 퍼져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한다. 방사선 요법은 암 환자의 절반 이상에 적용되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세포에 방사선을 투여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이다. 암의 종류에 따라 방사선 요법의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치료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암으로 인한 악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방사선 요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 밖에 면역 요법이 이용되며 최근에는 유전자 치료가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양한 보완 대체 요법이 암 치료에 이용되고 있으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통계청 2017에 의하면 암을 치료한 후 5년 이내에 재발되지 않는 경우 암이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2012에서 2016년 암 발생자의 5년 생존율은 70.6%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암 5년 생존율은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체중 조절, 술과 담배 제한,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혈압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장의 혈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허혈성 심장병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며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 대표적인 관상동맥 질환이다. 간의 주요 기능은 포도당 대사, 지방의 소화와 흡수 촉진, 담즙 생산, 해독작용, 박테리아 제거, 혈장 단백질과 혈액 응고 인자 합성 등이다. 수액 탈출증은 척추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허리와 목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수액 탈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올바른 생활 습관이나 자세 유지가 필요하다.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혈관 질환으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경학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질환이다. 당뇨병은 가장 흔한 내분비계 질환으로 인슐린 결핍에 의해 지방 및 단백질 대사에 이상을 동반하는 혈당 상승이 특징인 당질 대사 장애이다. 체질량 지수는 비만도 판정 기준으로 사용되며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세계보건기구의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국립암협회에서 밝힌 암의 자료에 따르면 암의 원인의 70% 정도는 흡연, 만성 감염,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음식, 음주, 방사선 및 화학물질 노출 등의 환경 요인이 주를 이루며 유전적인 원인이 5%인 것을 보면 위험 요인을 피하고 생활 양식의 변화를 통하여 암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